이 사건이 음주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못하니까 개이득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하수고요. 보수는 이거 강제수사 좀 강하게 되겠네. 수사기관이 진짜 열받아서 수사를 열심히 하겠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트로트 가수죠. 이 김호중 씨가 경찰에서 연락을 수차례 전화 문자를 했는데도 받지 않고 있다가 17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경찰에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이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 씨가요, 일단 교통사고를 냈어요. 잠깐 그 교통사고 영상을 보면 반대편 도로에는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김호중 씨가 운전하던 이 벤틀리 벤테이가 차량이죠. 맞은편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심지어 지금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들이받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교통사고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작은 사고는 아니에요. 안에 운전자나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면 상당히 충격을 느꼈을 만한 그런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바퀴가 거의 들릴 정도로 충격을 좀 입었거든요.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요즘엔 블랙박스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사고 감지가 다 되죠. 자, 그런데 사건 이후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안에 있던 운전자가 나와서 사고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반대편 운전자에게 괜찮으시냐 물어보시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바로 엑셀을 밟아버리죠. 엑셀을 밟고 도주하는 영상이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전형적인 사고 미조치 사건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경찰에는 사고 미조치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교통사고 특례법상 사고 미조치가 그 상대편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쳤다, 상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소명이 되게 되면은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뺑소니도 상해 사건, 사망 사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조만간 이 피해자가 입원을 했다거나 상해 진단서를 뗐다거나 상해 접수를 했다거나 한다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 도주치사형으로 전경돼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자, 근데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요, 그 다음이죠. 이 차의 주인은 이 김호중 씨였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도 안 받아요.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밤이든 새벽이든 가리지 않고 일단 연락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경찰 수사관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법에 약간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책임을 면피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대단히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임의 수사에서 강제 수사로 빨리 전환을 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 좀 드릴게요.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호중 씨가 수차례 출동 요청을 했음에도 뒤늦게 경찰서에 온 것이 확인됐다. 경찰에서는 당연히 사고를 낸 차량을 먼저 좀 확인 좀 해보고요, 그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유자의 자택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을 했고 음주 혐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사고를 냈더라도 본인이 당당하면 당연히 사고 조치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우리 법상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형사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를 갑자기 도망치듯이 도망갔겠습니까?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이 이렇게 사고를 내더라도 그 당장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으로는 처벌을 못한다, 이런 글들이 떠돌고 있죠. 이게 전형적인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김호중 씨도 만약에 음주를 하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도주한 거라면 이런 생각에 걸려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요, 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일단 처벌을 받습니다. 그 형량이 음주 수치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뺑소니보다는 현저히 낮아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사고 미조치만 봤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것이 거의 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 본인이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조치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일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사고 미조치는 당연히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상해 여부도 확인이 되게 되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안타까워요. 뭔가 잘못 알려진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당장에 음주운전을 피한다면야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어떤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때나 고려가 가능한 경우이고요.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상해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애초에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호중 씨가 사건 당시 이런 차량이라고 하고요. 상당히 좀 고가의 차량이죠. 함정 같은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음주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음주전과가 초범이라면 벌금 또는 비교적 낮은 집행유예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죄였다는 거죠. 지금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도망갔잖아요. 그럼 일단 사고 위조치고 이 특가법 도주치상이 될 수 있는 위기인 건데, 그런데 또 이 악수 때문에 또 다른 악수들을 계속해서 두고 있어요. 자기 무덤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것도 기사인데요. 김호중님의 매니저가 자수를 했다고요. 왜요? 이 김호중 씨의 차를 자기가 운전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 수사를 너무 얕잡아 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호중 씨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매니저가 바꿔 입고 책임을 좀 줘달라, 이런 식으로 좀 모의를 했던 이런 정황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사고 미조치 특가에다가 이건 증거인멸, 범인 도피까지 되는 거예요. 범인 도피면 김호중 씨는 범인 도피 교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뭔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머리 굴리고 잡기술을 쓰게 되면은 수사기관이 정말 안 좋아해요.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에도요, 임의수사가 있고 강제수사라는 게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임의수사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나아요. 수사기관이 이렇게 임의수사를 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하다가 비협조적이고 출석도 잘 안 하고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증거인멸하고 심지어 범인 도피까지 공모했다, 이런 정황들이 보이면요, 수사관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는 사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수사로 들어가는데, 강제수사는 진짜 여러분들이 좀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도 무서워요. 강제수사는. 변호사들이 이런 수사가 진행될 때 가장 좀 경계하는 게, 이미 수사에서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경우, 압수수색도 하고 포렌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가 전개되어 버린 것을 굉장히 경계해요. 변호사가 바보라서 수사에 협조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들어오니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가능하면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인데, 지금 봤을 때 아무래도 경험은 많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악수가 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김호중 씨는 좋은 거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인터넷에서 떠드는 말 중에 딱 하나 맞는 게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정황상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면은 이렇게 사고 미조치, 뺑소니를 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랬다는 것은 음주 후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도주를 했을 거다라고 강한 심정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근에 쌓여있는 판례들이 어떤 체열이라던가 경찰의 음주 측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명확한 입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볼 수가 없다라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사례가 이창명 씨 사례였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정황은 대단히 명백한데,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음주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음주 수치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을 못한 거였어요. 이런 사건들을 수사기관들이 좀 벼르고 있거든요. 수사기관이 좀 꼼꼼하고 화가 많이 나는 상태면요, 그 차의 동선 다 파악하고 어디 갔는지 카드 내역들 다 확인하고 그 주점에서 손을 몇 번 들여서 잔을 몇 번 기울였는지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수사할 줄은 몰랐다 라고 그때 가서 얘기해봐도 소용은 없어요. 지금 이 사건도 김호중 씨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유흥주점에서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강제수사를 좀 강하게 할 만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 음주 정황이 확인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든 수사에 끼워 넣을 거고, 물론 지금 판례상 소주잔을 입에 털어넣는 장면이 CCTV에 잡힌 상태에서도 음주운전 자체는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좀 수사를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 정도까지 음주가 좀 입증이 된다면, 음주운전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자신이 음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수사기관을 좀 회피하는 형태의 사건에서는 다른 제목이라도 처벌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긴 합니다. 이런 회피하는 수단이 있다는 게 납득이 좀 안 돼요. 입에 소주잔을 털어넣는 것까지 좀 확인됐는데도 음주 측정 못해서 불명확하다 라고 보는 거는 조금 좀 안타까운 판시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법률이 좀 보완이 되든가 판례가 조금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 대중들이 더 화가 나는 거기도 하죠. 아무래도 정황상 음주운전 했을 것이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인데, 그 음주 측정을 불응하기 위해서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도 도주를 했고, 더 나아가서 범인 도피, 운전자 바꿔치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욕을 먹을 만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중들이 좀 화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법률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음주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못하니까 개이득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하수고요. 보수는 이거 강제수사 좀 강하게 되겠네. 수사기관이 진짜 열받아서 수사를 열심히 하겠네. 이 사고 미조치 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처벌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좀 바라보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해하실 게 피해자의 입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쨌든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게 상해일 수도 있고 귀가 들릴 정도의 사고였잖아요. 이 정도 사고면 거의 상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입원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입원했겠죠? 그럼 일단 이 치료비나 민사적인 손해는 보험사 측에서 일단 처리를 하고 구상금 청구를 김호중 씨에게 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될 텐데, 그럼 하나가 나왔죠. 하나, 이 형사합의금. 아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실제로 나를 친 사람이 도망갔다? 굉장히 화가 나겠죠. 몸도 아픈데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김호중 씨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형사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에 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김호중 씨가 뭐 금전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급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입원도 하시고 상해 진단서 미리 좀 받아두신 다음에 내키지 않으면 합의하지 마시고 그냥 푹 익혔다가 갈등이 불 떨어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까지 뭐 공탁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저 같으면 합의를 좀 빨리 하라고 권유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빨리 피해자를 찾아서 싹싹 빌면서 합의를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건으로 보이긴 보입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를 냈다. 그 이후에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장소를 이탈해서 도주를 한 것 같다. 그럼 앞으로 이 피해자가 어떤 상해 진단서를 낸다거나 하게 되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약간 법의 흠결인데 음주운전은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더 화가 나서 더 열심히 꼼꼼히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오해하고 계시면서도 또 알아두시면 좋을 그런 사건이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관련 법리도 좀 정리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전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